안녕하세요. 여러분 들고 계신 종목을 재빨리 분석해 친절히 안방까지 전달해드리는 종목 킥 서비스 최현정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2.75%로 동결시켰습니다. 4개월째 동결이 된 건데요. 상반기 중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점쳐지기는 했지만 미약하게나마 국내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새 정부 출범을 얼마 앞두지 않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를 움직인 경우가 없었는데요. 한은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정책 공조를 꾀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 상황 봤을 때 시장이 한번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옵션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세를 보이는데 코스피가 장중에 1980상까지 올랐다가 지금 현재는 오름폭을 다소 줄이면서 1978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피 비해서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강하네요. 어제보다 0.5% 상승한 51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킥 서비스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문자와 전화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 통해서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또 문자가 조금 번거롭다 하신 분들 전화를 바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지역번호 02 누르시고요. 3153-2610번 통해서 3153-2610번 통해서 바로 문의 주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를 함께 빛내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플래네이 투자연구소의 황기섭 팀장 나오셨고요. YG인베스트의 플래네이 투자연구소의 황기섭 팀장 나오셨고요.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너무나 오랜만에 나오셔서 제가 이성규 팀장님 소개를 잘못 드릴 뻔했죠. 자, 종목 킥 서비스 특별한 룰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빠른 종목 상담을 위해서 종목 상담은 한 종목당 100초의 시간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30초가 남았을 때는 초시계 소리가 들리게 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또 전문가님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별점제 시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달의 별점 왕은 과연 어떤 분이 될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 들으시고 상담 참 고맙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희 전문가 이름 적으시고 무료 문자 번호로 별표 모양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전화를 받으면서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오래 기다리셨어요.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아, 네. 코스맥스 좀 봐주세요. 예, 코스맥스 얼마에 사셨어요? 네, 45,000원에 매수했어요. 비중은 어느 정도 있으십니까? 예, 한 20% 정도요.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 왜냐하면 요즘에 예. 그 수급이 너무 안 좋거든요. 예. 그래서 매도를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가져가야 되는지. 그래 지금 또 뭐 네일 아트가 그 시장에 진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예. 예,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요. 아, 그러셨어요? 네. 사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아, 제가 한 몇 개월 됐어요. 그때는 내수주가 이제 좋을 때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샀는데 사고 나서 막 오르질 않더라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예, 이렇게 빠졌는데.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으세요? 아, 넉넉히는 없고요. 예. 예. 저는 좀 단기로 좀 보고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전문가 연결해 드릴 거고요. 먼저 유기내 자문위원단 의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맥스에 대한 의견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보유 의견이 3분이나 계시고요. 매도 의견이 있기는 한데 당장 매도도 2분이나 계시네요. 어떻게 진단하실지 황기섭 팀장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예, 얘기 좀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코스맥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시청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기업 내용은 무척 좀 잘 알고 계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단기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단기적인 대응 방법하고 코스맥스가 왜 이렇게 떨어지게 됐는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화장품 대표 관련주로서 이제 뭐 기존에 뭐 게임주라든지 중국 내수주들이 코스닥 시장을 이끌어갈 때 그 중에서도 뭐
크게 좀 탑픽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실적 기대치가 너무 높았습니다. 중소형주 실적들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같이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했죠. 근데 하지만 실적 발표가 무척 견조한 흐름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약간 좀 수급이 꼬여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관들이 꾸준히 지금 2만 원 선에서부터 꾸준히 끌고 와서 올렸던 주식을 지금 계속해서 팔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되기는 힘들다는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매물대가 가장 높고 지금 37,000원에서 36,000원에서 4만 원 선인데 이 선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단기간에 이 매물대를 돌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그 윗지점이 45,000원 선까지 매수하신 가격과 비슷하겠네요. 이 가격까지 가는데도 꽤나 많은 시간이 좀 흐를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차라리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손절을 좀 고려를 하시고요. 손절을 고려하신 이후에 좀 주도주 쪽으로 좀 갈아탄다든지 요새 좀 코스닥 시장이 반전을 하면서 휴대폰 부품주라든지 그런 쪽에 좀 매수세가 기관 매수세가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렇게 주도주였던 화장품주나 게임주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향후 시장에서 주도주로 나갈 가능성이 매우 작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본다면 코스맥스의 상승세는 뭐 말씀하신 네일아트 부분도 있겠고요. 중국의 내수 성장세로 인해서 OEM, ODM 매출이 증가하면서 꾸준히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일단 매도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님. 예. 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세요? 스마트폰 부품 쪽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만약 RF택을 제가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이거를 만약에 들어가면 얼마 선에서 좀 들어갔으면 좋을까? 예, 저희가 종목 상담은 한 종목만 해드리고 있는데 코스맥스가 지금 매도 의견이 나왔으니까요. RF택이 어떤지 간단하게만 좀 봐드릴게요. 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예. 네, RF텍 뭐 신고가 계속 돌파하고 있는 좋은 종목이요. 올해 뭐 계속 갤럭시 S4라든지 뭐 LG향에서 나오는 휴대폰이라든지 모든 휴대폰들의 좀 무선 충전 기술이 번들로 제공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뭐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차트 예. 잠깐 살펴보시면 지금 신고가를 계속 돌파해 나가는 흐름입니다. 코스닥 지수 자체가 510포인트 정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뭐 코스닥 지수가 뭐 예전처럼 530을 넘어서 540까지 간다면 충분히 뭐 2만 원도 돌파를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뭐 기관 수급 같은 경우에가 어제 같은 경우에 좀 꼬였는데 어제 같은 거래강이 이렇게 터졌을 때 기관 수입이 많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눌림목 관점에서 한 17,000원 선까지 기다리셨다가 매수를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RF택은 네.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따라붙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하셨고요. 매수 가격 주신 그 가격대 잘 기억하셨다가 네. 또 수익 보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도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코스맥스 첫 번째 전화 연결해봤고요. 오늘 문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하고 계십니다. 빨리빨리 진행해볼게요. 가온미디어 살펴드리죠. 가온미디어 매수하신 분 휴대전화 뒷번호 0282이시고요. 4,480원에 10%를 들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지를 여쭤보셨어요? 예. 네, 지금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상승은 하고 있어가지고 추격 매수는 약간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들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온미디어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IPTV에 들어가는 그 셋톱박스를 제조하는 기업이죠. 근데 이 셋톱박스 관련 기업들이 사실상 작년 한 3분기 정도까지만 해도 거의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 들어서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는 그 여타 셋톱박스 업체들보다는 먼저 빠르게 매출이 나오게 되면서 3분기에 작년 4분기에 일단은 상승 추세를 그렸고 올해 1월 달에는 하락세를 그리면서 2월 달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왜 이게 그동안 그렇게 된다 하면서 주가가 반영을 안 했냐면 실질적인 그렇게 매출이 안 나왔죠. 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2013년 들어서 이제 HD 방송을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부분에서 일단은 부랴부랴 지금 현재로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추세고 매출이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그 디지털 방송이 되고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된다고 했을 때 그렇게 실감하진 못했는데 예. 실제적으로 방송이 되고 종료가 되다 보니까 일단 그때부터 좀 이렇게 가입자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아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렇게 크게 많이 보급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생필품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퍼져나가는 데는 약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의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다만 해외 매출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중점적으로 좀 체크를 해가면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6,500원 선으로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좀 잡아드리겠고요. 예. 손절가는 4,500원 선으로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팀장님, 가온미디어 셋톱박스 관련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셋톱박스 관련주도 많잖아요. 그중에 1위 종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좀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네, 일단은 뭐 휴맥스라든지 그다음에 예. 홈캐스트라든지 특히나 휴맥스나 홈캐스트 같은 경우는 유럽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는 그 이전부터 이 중남미 지방 쪽에 매출을 보였는데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는 중남미 쪽의 매출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 탄력성으로는 가온미디어가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종목 추가 매수는 마시고요. 일단 중장기적인 투자로 들고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이번에는 NC소프트 봐드릴게요. NC소프트 14만 3천 원에 10%시고요.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 손절가 목표가 짜달라고 하셨습니다. 예, 황규섭 팀장님. 네, NC소프트 뭐 게임주 중에서도 가장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 4분기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고요. 하지만 그 이유 자체가 좀 문제가 좀 있었죠. 지난 4분기 같은 경우에 이제 길드워2라는 대작 좀 온라인 게임을 좀 발매를 했는데 그 부분의 매출이 유럽이라든지 미주 지역에서 많이 좀 증가를 해서 일시적인 이익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드워2의 좀 게임적인 성격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NC소프트가 그동안 강점을 보였던 온라인 게임들, 뭐 리니지라든지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든지 아이온이라든지 이런 게임들은 꾸준하게 매출이 발생되는 게임이지만 길드워2 같은 경우에는 한번 구입을 하면 계속 뭐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기 때문에 꾸준한 캐시카우는 없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확장팩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다른 뭐 중국 부분에 대한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줘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좀 가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약간 규제의 그늘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오늘 뭐 재밌는 기사가 나왔죠. 뭐 NC소프트의 사장이라든지 넥슨의 사장이라든지 뭐 대통령 당선인의 지금 취임식에 갈까 말까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신정부와 새로 나오게 될 정부와 NC소프트와의 모든 게임주와의 관계는 지금 별로 좋지 않죠. 뭐 매출액의 1%를 뭐 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이슈들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손절 가격은 짧게 한 13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가격도 한 15만 원 선 내로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분은 지금 손실 구간에 계신데요. 그래도 목표가가 매수가보다는 높게 잡혔습니다. NC소프트 봐드렸고요. 오늘 장에서 4% 급등 나오는 코롱생명과학을 볼 텐데요. 그간 실적이 좋지 않다 그래서 주가는 계속 내렸었고 오늘 장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매수가 가능한지 여쭤보신 분이 계세요. 3832님께서 보내셨는데요. 예. 네. 일단 코오롱 생명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안 좋다기보다는 예상 추정치를 상당히 많이 올렸던 그런 결과가 예상 실적이 그만큼 실적 자체가 그만큼 안 나오게 돼 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최근 같은 경우는 급락세를 뭐 면치를 못했습니다. 무려 85,000원 선에서 뭐 6만 원 선 때까지 한 달 만에 지금 내려온 한 달도 안 되겠네요. 그 정도 기간만큼의 기간 동안 굉장히 큰 폭으로 내려왔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그 엔저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코오롱 생명과학이 일본에 매출하는 비중 자체가 한 45% 정도, 전체 매출액이 한 45% 정도 되는데 일단은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물론 실적은 안 좋아지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과도하게 좀 이렇게 내려온 측면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 뭐 4.4% 정도 급등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그 이슈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엔화가 다시 한번 강세로 좀 돌아서기 시작했죠. 일단은 국제적으로도 엔화가 말 그대로 저가세로 약세로 돌아서는 걸 별로 원치 않기 때문에 사실상 엔화의 약세 자체는 여기서 멈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강하게 이제 지탱하고 있는 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 정도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지선은 아마 어딘지 아실 겁니다. 6만 원 선이 당연히 이제 지지선이 될 테고 목표가로 지금 친다고 한다면 물론 이 회사가 바이오
바이오 신약이라는 걸 신약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오리지널 그 제약사들과 제휴를 맺고서 상당히 매출 판로라든지 그런 것들은 많이 넓히고 있는데 실제적인 성장이 그렇게 가파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역시나 그 엔화가 환율 변동 이슈로서 다시 한번 되돌린다는 관점에서 약 7만 5천 원 선을 단기적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는 6만 원 선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일본 시장 매출 비중이 45%나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롱생명과학 봐드렸습니다. 실적이 나빴다기보다는 기대치에 못 미쳤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OCI 머티리얼즈 봐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0575님께서 보내셨는데요. 4175원에 15% 들고 계시다고 앞으로의 전망 손절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예. 네, OCI 머티리얼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대표적으로 좀 무너진 태양광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OCI가 태양광 관련주의 바로미터 역할을 했다면 머티리얼 같은 대형주 다 바로미터를 했다면 OCI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형주의 바로미터를 좀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수 가격 자체가 좀 많이 높으시네요. 4만 원 선이면 물론 뭐 예전 고가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을 때 사긴 하셨지만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좀 높은 상황인데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좀 힘드시겠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수익성 개선이 저는 올해 안에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뭐 증권사들 리포트들 나오는 거 살펴보시면 증권사들이 좀 오류가 있죠. 매도 리포트는 거의 지금 내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실정상.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목표가 자체를 하향하고 있다는 거는 매도 리포트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리포트 내용을 살펴봐도 희망적인 얘기보다는 왜 이렇게 수익성이 악화됐는지, 앞으로 왜 이렇게 수익성이 좋아질 수가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세 가지 악재가 좀 겹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경쟁이 심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력의 장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다고 보고요. 이 사업군 내에서는. 그래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량 자체가 감소를 했죠. 아무래도 태양광 시장이 죽었으니까 그만큼 큐가 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경쟁이 심화됐으니까 많이 피도 줄어드는 상태가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또 한 가지 가장 큰 거죠. 원화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의해서 경쟁 업체들도 많은데 원가 인하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가격 경쟁력도 없다면은 당연히 좀 주식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 들고 가지 마시고 차라리 뭐 지금 아쉽더라도 좀 손절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OCI 머티리얼즈 황규서 팀장님께서는요, 지금 손절하고 나오는 게 좋겠다. 다른 종목 보는 게 수익성 면에서 어떻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최종 결정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예, 오늘은 종목 상담을 다른 때보다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와 문자가 모두 열려 있고요.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릴게요.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10번 통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 통해서 지금 보내주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볼 종목은 위메이드인데요. 위메이드 사신 분 가격이 45,500원이시고요. 비중이 10%로 많지는 않으십니다.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도 매수가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은데요. 이성기 팀장님. 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뭐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과거에는 이제 온라인 게임이었고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모바일 게임 쪽으로 선회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근데 그만큼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시장을 물론 뒤늦은 후발주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게임빌이나 컴투스에 비해서 당연히 모바일 쪽은 진입은 늦었는데 카카오랑 손을 잡고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매출을 올리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뛰어나다고 보고 있고요. 단순하게 그 남을 따라가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자신만의 그 기업 색깔을 가지고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메이드 자체가 일종의 그 주가 기준 평가를 하게 됐을 때는 사실상 그렇게 싼 기업은 아니지만 기업이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에 좀 긍정적인 점수를 좀 줄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그 자회사 조이맥스와의 그 시너지 효과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단 위메이드에게 큰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변화를 알고 그만큼 잘 맞춰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들이 이제 긍정적인 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적 평가보다는 위메이드에 대해서는 그 구조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위메이드가 물론 계속 칭찬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그 위메이드랑 이 조이맥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게임은 잘 만드는데 마케팅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됐을 때는 그런 부족한 마케팅 능력을 충분히 채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위아래로 급등락이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손절가는 딱 잘라서 38,000원, 38,800원 정도 선이 되겠네요. 이 정도 선에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 목표 주가는 일단
일단 1차 목표 주가로서 45,000원 선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다음에 또 한번 상담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성규 팀장님께서 위메이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시고요. 기업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십니다. 들으셨으니까요. 목표가를 45,000원 주셨는데요. 비중도 많지 않으시고 그대로 홀딩하셨다가 꼭 수익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괜찮다는 생각 드네요. 자, 이번에 빙그레 볼 텐데요. 빙그레를 사도 되냐 물어보신 분 계십니다. 전화를 통해서 여쭤보셨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똑같은 질문을 한번 받았던 것 같은데 예. 그 시청자분께 아니신가 좀 짐작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그 의견 자체는 매수 의견을 드리지만 그때도 가격이 문제였죠. 현재 주가가 지금 시장 대비해서 싼가 비싼 거의 문제였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했는데 역시나 좀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일단 뭐 빙그레 기업 내용이야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뭐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 중국향 매출이 계속 증가를 하면서 향후에도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 회사라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차트 계속해서 보신다면 지금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모습입니다. 우상향을 하는 모습에서 본다면 시장 충격을 제외하고는 모두 좀 21선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캔들 자체가 21선을 한번 깼었죠. 21선을 깼던 적은 지난번에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2번 정도 사이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좀 앞으로도 꾸준히 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1선 자체를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한 12만 3천원 선, 지금 가격 정도가 21선에 걸쳐 있는 것 같은데 이 가격 아래로 내려갔을 때 아래 호가에서 잡으셔서 분할 매수로 들고 가신다면 뭐 앞으로 한 3개월, 4개월 안에 좀 좋은 수익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이제 뭐 급등을 한다고 해서 이런 주식 같은 게 너무 빨리 잡아버리면 기다리는 시간이 길 수가 있으니까 꼭 눌림목이 왔을 때 21선 아래선에서 좀 잡으시길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빙그레에 대한 매수 의견 어떤지 황기서 팀장님 의견 들어봤고요. 예림당 볼게요. 8466님께서 예림당을 5,500원에 비중 30%로 들어가셨는데요.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다고요. 이성규 팀장님. 네, 예림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단 어떤 기업인지 아시니까 최근에 이슈부터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 유상증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기업 관계자는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유상증자 계획이 없다, 터무니없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는 나왔는데 예. 사실상 예림당 자체를 이렇게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이번 분기 실적이라든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예림당이 일단 작년 3분기 이 정도까지만 봤을 때는 유상증자를 크게 할 만한 이유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관계자 말이 맞는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예. 물론 갑작스럽게 비용들이 많이 나가는 측면에 있어서 자금들이 필요해서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그것 때문에 지금 하락을 했다고 한다면 일단은 그 부분에서는 주가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림당이 본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Y 시리즈라든지 이런 유아 쪽으로 많이 컨텐츠들이 이제 치중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시장 전망치는 시장에서 내놓는 전망치는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랑 판권 계약, 그러니까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다라고 해서 사실상 그 라이센스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맺을 때는 그 수익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많은 나라들에게 수출을 해서 라이센스만 받아도 충분히 수익을 낼 정도가 아니라면 라이센스는 그렇게 큰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적으로 소비자들이 그 콘텐츠를 소비해야지만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이 훨씬 더 크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매출 자체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은 뭐 일단은 모바일이라든지 그런 기기보다는 스마트 TV에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는가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가는 전 저점 부분이 4,200원 선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4,700원 선 지금 목표가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RNL 바이오 봐드릴게요. RNL 바이오 들고 계시는 분은 지금 고생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850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매수가가 3,420원이고 비중이 30%십니다. 황 팀장님. 네, RNL바이오 상담을 드리도록 할 때, RNL바이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좋게 봤던 주식 중에 하나인데, 뭐 악재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급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청자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3,400원대면은 떨어지기 시작해서 횡보하는 시점을 잡으셨는데, 그때 뭐 반등 줄 때 나오시기보다는 좀 기다리셨다가 갑자기 악재들이 겹치면서 연일 하한가 맞으면서 좀 팔지도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회사에 제가 생각했던 투자 포인트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모두 좀 훼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뭐 기술력 자체는 문제가 없겠지만 일단 실적 자체가 잘 나오지 않고 있고요. 겹 악재 이후에 나온 좀 이슈가 문제였죠.
회장인 최대 주주인 라정찬 회장이 주식을 좀 대량 매도 200만 주가량을 대량 매도를 했는데요. 뭐 일신상의 이유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사회 환원의 이유라고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뭐 저점인 상태에서도 고점인 상태보다 판 거보단 낫지만 일단 악재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 악재들이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주주의 물량이 나왔다는 것은 뭐 시장에서 약간 모럴 해저드로 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가장 악재인 것 같습니다. 일단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요.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전에 나온 대주주 지분에 대한 물량도 너무 좀 시장에 나와 있다는 것도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라정찬 회장 같은 경우에 재산 자체가 R&L바이오 주식 쪽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환원을 한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주식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좀 힘들겠지만 저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펀드멘탈이 훼손이 일단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업의 펀드멘탈이 훼손된 종목은 다시는 좀 그 부분이 나아지기 전까지는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이 맞다는 거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좀 힘들다고 하시더라도 좀 손절하고 나오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황시엽 팀장님께서는 R&L바이오를 그동안 좀 좋게 봤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 상으로 지금은 손절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주십니다. 2,500원대고요. 파시기가 좀 힘드시겠지만 고민 좀 잘 해보시고 이 종목 털고 나오시는 것도 방법일 듯 싶습니다. 당분간은 주가가 쉽게 올라갈 것 같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어떤 분이 연결이 됐을지 어떤 종목으로 고민하고 계실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기아요. 기아차요? 예. 예, 얼마에 몇 %? 들고 계십니까? 81,140원에요. 예. 40%. 40%요? 네. 주가가 최근에 많이 내렸는데 그때 네. 뭐 추가적인 매수를 하신 건 아니시고요. 전에 그게 5월 3일 날 예. 매수를 한 거거든요. 아, 그 이후로는 추가 매수는 안 하셨어요? 그래야 물타기 한 거지. 아, 물타기 하신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성기 팀장님 바꿔드릴 텐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기아차 유기내 자문위원단 의견 볼게요. 워낙에 잘 알고 계신 종목들이고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 보유 의견이 많아요. 5분이나 보유 의견 주셨고요. 압도적입니다. 예, 단기 보유 의견 주신 분도 계시고 매도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예, 기아차는 81,000원대 사셨으면 지금 한 마이너스 33% 정도 손실 구간이신데 많은 전문가들께서 그냥 가져가도 된다 하셨고요. 앞서서 이성기 팀장님께서 이제 주요 7개국에서 엔저를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하셨었잖아요. 네. 기아차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이슈가 이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 이슈가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 들어서 역시나 엔화가 약세에서 강세로 돌아서다 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에 있어서 반등이 나온 거지 이게 실적이 좋아져서 저는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아차가 말 그대로 그 매수가 부분까지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일단 증시가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에 어떻게 보면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설비 투자라는 부분이죠. 말 그대로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야지만 기아차도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고 아니면 경제가 확실히 좋아진다라는 그런 신호가 나왔을 때 설비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사실 기아차가 최근에 들어서 단기 저점, 완전히 저점을 찍었냐라고 이렇게 묻는 질문에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기아차가 저점을 확실히 찍었다라고는 그렇게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한 얘기지만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반등이 나오는 거를 굳이 여기서 뭐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환율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사실 그렇죠. 아마 우리 시청자님도 지금 방송 이제 보고 계시지만 이 기아차, 현대차를 과거부터 보게 되면 많이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 패밀리룩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K 시리즈는 다 모양들이 거의 비슷하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세대가 거기도 역시나 똑같은 모양들을 가지고 있죠. 그 패밀리룩이 말 그대로 보통 우리가 명품차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부분 그렇게 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 점들은 과거로부터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 점수를 줬는데 지금 문제는 그렇죠. 이제 여기서부터 말 그대로 시장을 얼마나 개척해 가느냐, 골수 팬들을 얼마나 만드느냐가 관건인데 국제적으로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모든 나라들의 기간 산업이 세금을 가장 많이 거둘 수 있는 산업이 바로 이 자동차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물론 단기적인 목표가 정도는 약 6만 원 선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손절가는
좀 이것도 굉장히 애매한 수준입니다. 기아차가 비싼 지금 주가도 아닌데 일단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일단은 49,000원 선을 손절가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이 부분에서 한번 지켜보시고 나서 다시 한번 그때 상황을 봐서 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네. 시원하게 답변이 됐을까요? 예, 지금 뭐 팔라고 해도 네. 팔지는 못하실 것 같은데요. 예. 예, 일단은 손절가 49,000원 선은 지켜보자고요. 그 이후로 또 궁금하시면 저희 설금계TV 이용하셔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네. 예, 기아차 봐드렸습니다. 이번에 SK 하이닉스 볼게요. 그래도 간만에 좀 수익 보고 계신 분 들어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24,500원에 20%를 들고 계시고요. 이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여쭤보셨어요. 7469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뭐 요즘 뭐 대형 IT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잘 안 가고 있는데 혼자서 뭐 좀 연일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 상승치만큼 뭐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가 좀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죠. 4분기에 역시나 기대했던 대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몇 분기만에 좀 흑자 전환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이어질까에 대한 것이 가장 문제고 지금까지 SK 하이닉스가 받아왔던 가장 좀 저평가를 받아왔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올해도 꾸준히 흑자 예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좀 실적이 좀 꾸준히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역시나 좀 중국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스마트폰, 즉 모바일 기기 시장의 성장이었습니다. D램 가격이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낸드 플래시라든지 이런 모바일 기기향 쪽 반도체 칩들의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그 부분들에 좀 실적 가시화가 됐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가격대 자체가 6% 정도 상승을 하고 시장 자체도 한 19% 상승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좀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게다가 좀 D램 가격이 최저점을 찍고 나서부터 한 15% 정도 올랐는데 아무래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낸드 플래시 메모리 쪽도 강하기는 하지만 D램 부분이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적 가시화가 가장 빨리 이루어질 것 같고요. 중국향 같은 경우에 이제 중저가 스마트폰에는 SK 하이닉스의 램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 아무래도 물량 출하가 많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회사 실적이 앞으로도 좋아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목표 가격 자체는 28,000원을 넘어서 단기적으로 정고점을 향해서 좀 갈 것 같고요. 손절 가격 자체는 한 24,000원 정도로 시장 상황 보면서 짧게 대응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석준님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아닙니다. 네, 그런 거 아니시죠? 하겠습니다. 예. 힘 좀 내시고요. 자, SK 하이닉스는 목표가 28,000원까지 나왔습니다. 조금 더 홀딩하셔서 목표가를 좀 높여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제철 사도 되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 이틀 동안 주가가 급등했는데 이제 바닥 찍은 겁니까? 네, 일단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예.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한 이틀 정도 급등한 이유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엔저 때문에 사실상 후폭풍을 맞은 거나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왜 그러냐면, 일본의 그러니까 철강 업체들하고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도 역시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맞닥뜨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가 사실상 짓눌렀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냐. 지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는 엔저로 해서 폭풍을 맞았던 부분들을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뿐이지, 예. 상승으로 또 돌아서는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한다라고 하실 때는 역시나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조정 시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분할 매수하는 측면들이 좀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죠. 이 철강 산업들은 전방 산업들이 좋아져야 되는데 대표적인 전방 산업들이 건설이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조선 업체들이 있죠. 근데 아직까지 조선 업체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수주가 들어오고 있지 않는 측면들이 있고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는 자동차 업황 같은 것도 업황 자체도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기대를 크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디냐면 이제 건설 부분인데 사실상 그 부분이 이제 미국 주택 시장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중동 이쪽 지방들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수익성을 저평가로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 부분은 상당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이틀 동안 급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 조금씩 매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나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 건 아니고요. 현대제철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신다면 분할 매수 대응하라.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고점 다시 돌파가 되네요. 1983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장중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 우위가 집계 중인데 오늘 옵션 만길이니까 장 끝까지 확인하셔야겠죠. 자, 이번에 볼 종목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19,4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많으세요. 40% 들어가셨는데 앞으로의 전망 역시 여쭤보셨습니다. 예. 네, 한글과 컴퓨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의 게임주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게임주가 신정부에 대한 좀 약간의 피해주라면 한글과 컴퓨터는 최대의 좀 수혜주가 될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주가가 뭐 실적 대비해서 싼 편은 아니고요. 모멘텀과 그런 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회사가 동사가 좀 보유하고 있는 모멘텀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클라우딩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 터치 스크린의 특허 관련 소식들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뭐 기존의 SW 시장에 공공기관 SW 시장에 좀 강자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신정부가 IT 강국을 또 한번 내세우면서 그런 부분 스마트 체제를 좀 구축을 한다면 자체 플랫폼 개발을 통해서 좀 많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좀 약간은 좀 향후로 좀 지켜봐야 된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뭐 구글이라든지 애플의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 플랫폼을 개발만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 활용만 된다면 회사는 엄청나게 돈을 벌 수도 있겠죠. 지금 이 동사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 자체가 30%가 넘습니다. SW 기업 중에서도 좀 강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회사는 참 앞으로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 SW 자체가 일단 기존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거고요.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정책으로 인해서 신기술 개발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굳이 뭐 조금 내려왔다고 손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 자체는 16,000원 정도로 좀 아래로 많이 잡아주도록 하겠고 목표가 자체는 전고점을 넘어서 꾸준히 올해 한번 들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글과 컴퓨터도 다소 긍정적인 의견을 주십니다. 지금 시각이 11시 35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문자 상담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이셀 봐드릴게요. 하이셀 3,080원에 사셨는데 비중이 100%세요. 이 종목 매수가까지 올 수 있겠느냐고 여쭤보셨거든요. 이석희 팀장님. 네, 일단 하이셀이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상승을 추세를 좀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 하이셀이 원래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이제 백라이트 유닛이라고 해서 그 LCD 부분들에 이제 뒤에 들어가는 그 부분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사실상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이 주가 자체가 움직이는 그러니까 패턴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이 어디 많이 영향을 받냐면 하이셀 자체의 그 실적에 대한 물론 영향도 일부는 있겠지만 자회사들에 대한 영향이 더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용두삼이라고 그러죠. 뭐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말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예. 하여튼 그래서 그 본업보다는 이 자회사들의 실적이나 자회사들의 호재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회사들의 실적이 안 좋은가 봐요? 자회사들의 실적이 좋으니까 지금 이만큼 그런가요? 올라온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니면 실질적으로 실적이 발생하지도 않는데 호재가 발생하게 되면서 주가를 부양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이셀에 대한 그 기업 평가는 내리기는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흑자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주가를 지탱해 줄 수는 있는 힘은 있다라고 보이는데 일단 단기적 추세는 무너진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 추세가 무너졌을 때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저점을 그냥 손절가로 잡고 반드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2,500원 선 좀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3,200원 선으로 좀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이셀 봐드렸고요. 이번에 52주 신고가 내고 있는 아모텍 사셔서 수익권 내 계신 분 종목 봐드릴게요. 13,000원에 20% 들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목표가 궁금하시겠어요? 예. 네, 아모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내용을 얼만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모텍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NFC 안테나를 좀 개발을 하는 제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좀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휴대폰 부품주 중에서도 요즘 들어서 좀 탑픽으로 꼽히고 있는 종목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휴대폰 쪽에 이제 탑픽이라고 보면 과거부터 살펴본다면 애플이 처음에 탑픽이라고 보였고요. 그 이후엔 삼성전자 향으로 집중하는 곳이 탑픽
토픽이었고 요즘 나오는 말들은 삼성전자가 혹시라도 무너진다면 갤럭시 S4라든지 그런 부분이 무너진다면 중국의 로컬 업체죠. 화웨이라든지 GTE라든지 이런 부분에 납품을 하는 업체가 좀 더 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쪽에 하고 있는데 아모텍 같은 경우에는 MC넥스, 아모텍 마찬가지로 유언컴텍 이런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손꼽히는 중국의 보급형 스마트폰에 좀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계속해서 좀 실적은 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적도 계속해서 좀 숫자도 찍어주고 있고요. 손절 가격은 따로 정확히 정해드린다면 한 12,000원 선 정도 그러니까 대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깨고 내려온다면 뭔가 시장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없다면 꾸준히 이번 분기 넘어서 적어도 갤럭시 S4가 실제적으로 공개되는 그 시점까지는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아모텍은 중장기 투자도 가능하겠고요. 선절가 정도만 잘 생각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종목 역시 잘 가고 있는 종목 파트론입니다. 2750원에 30% 들고 계시고요. 파트론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여쭤보셨어요. 네. 이전에도 그 파트론 상담을 한번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 파트론 같은 경우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품업계 거의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군을 가지고 있어서 한쪽이 잘 나왔을 때 한쪽이 안 나오더라도 그런 수익성을 계속해서 만회하고 가는 굉장히 탄탄한 그 제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파트론 추격 매수라든지 지금부터는 말 그대로 보유 관점보다는 저는 매도로 좀 이렇게 일단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장률 자체를 뛰어넘은 주가 수준이라든지 매출이 이익이 많이 늘어나게 됐을 때 당연히 그 자산 가치는 늘어나게 되겠지만 그 자산 가치를 다시 한번 충족시켜 줄 수 있을 만한 이익률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어떤 해에 이익이 크게 늘어났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그 자산을 가지고 다시 또 투자해 가지고 그만큼 배를 수익을 올려야지만 그 추세는 주가 추세는 이어지게 되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이미 스마트폰이라든지 그 모바일 쪽에서 이미 팔릴 대로 어느 정도 팔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체 주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탄력을 갖고 가는 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파트론이 급락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추세적 상승은 이미 좀 약간은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IT 부품주들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 의견은 드리는데 웬만하면 추세적으로 이탈했을 때는 매도를 한번 하시고 다음번에 기회를 또 잡아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손절가는 22,000원 선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보유하는 상황에서 일부 물량들을 분할 매도 관점에서 주가 상승했을 때 분할 매도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은 흰고가 종목인데 어떤 종목은 중장기 투자가 가능하고 또 어떤 종목은 지금부터 차익 실현하는 게 맞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네요. 파트론은 지금 주가가 좀 고평가돼 있는 상태가 아니겠느냐라는 이성규 팀장님의 의견이었습니다.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해보시고요. 한 22,000원에서 손절가로 잡아도 그래도 우리 시청자께서 사신 가격보다는 위쪽에 있으니까 분명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볼게요. LG 이노텍입니다. 이 종목은 전화를 통해서 문의가 들어왔고요. 73,500원에 10% 들고 계신데 추가 매수 가능한가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LG 같은 경우에 이제 휴대폰 사업부가 좀 많이 좀 성장을 했고 그 부분이 이제 흑자로 돌아서면서 LG 전자에도 좀 도움을 주고 있는데 LG 이노텍은 왜 이렇게 부품을 만들고 모듈을 장착을 하는데도 이렇게 떨어지느냐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매출 자체는 많이 늘었습니다. 5조 원대로 인해서 지금 계속해서 좀 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수익성이겠죠. 수익성 자체가 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LED 사업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백라이트 부분이라든지 이쪽 부분에서 좀 적자가 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메꿔주기 위해서는 기존의 휴대폰 사업부에서 많은 이익이 나거나 아니면 이제 기존 사업군이 좀 활성화가 돼야 되겠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좀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장 자체가 그렇게 나아질 것 같다고 판단은 되지 않고요. 차라리 LG 이노텍에 대한 기술력은 인정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사로 올라가는 그런 돈들이나 그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 LG 이노텍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LG 전자라든지 휴대폰을 완성해서 판매하는 그런 업체가 더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요. 지금 현재 매수하신 가격대가 73,600원이라고 해주셨는데 이 가격대보다는
충분히 좀 이 가격대보다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만, 그 목표가 자체는 한 77,000원에서 78,000원 선, 이 부분으로 좀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손절 가격 자체는 한 7만원 선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G이노텍 지금 당장 매도도 아니고 매수가는 회복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목표가를 조금 짧게 잡고 대응하는 게 어떻겠느냐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할게요. 함께 도와주신 두 분의 전문가 인사드려야겠죠. 플랜A 투자연구소의 황규섭 팀장, 그리고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도 위기로 치닫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에 결국 대주주인 코레일이 조건부로 자금을 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담보 제공에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 향후 상황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레일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 금융투자가 자금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3자 배정 전환사채 발행에 조건부로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2,500억 원 규모의 CB를 발행할 때 보유 지분인 25%에 해당하는 625억 원을 책임질 의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코레일은 나머지 29개 출자자가 나머지 1,875억 원을 분담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다른 출자자가 나서지 않는다면 혼자서만 추가 자금을 부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드림허브는 지난 7일 이사회에서 제3자 배정 CB 발행과 3,073억 원 규모 자산 유동화 기업어음 발행 한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직접 투자 FTI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총생산 대비 FTI 비중이 1%도 안 되고 변동성이 큰 외국인 증권 투자와 비교하면 투자 비중이 전년보다 낮아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작년 FDI는 신고 금액 기준으로 162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도 137억 달러보다 1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소는 FDI 증가를 국내 투자 환경 개선의 신호로 평가하고 향후 3년 동안 최대 10만여 명의 고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GDP 대비 FDI 비중이 0.9%에 그치는 등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넉 달째 동결했습니다. 북한 핵실험에 따른 대북 리스크 증가와 외환 변동성 문제가 경제를 압박하고 있지만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가 긍정적인 흐름이고 광공업 생산, 수출, 소비자 심리 등이 개선된 데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로 유지키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연속 동결입니다. 이번 결정은 일부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완만하나마 국내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회복론에 무게가 실린 결과입니다. 미국과 일본 정상이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새로운 제재 결의가 신속하게 채택되도록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이날 오전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제3자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안보리 차원의 제재와 별개로 미국과 일본에서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금융제재를 실시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예, 매일 이 시간 종목 퀵 서비스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종목 퀵 서비스.